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재미없다고 포지션 마구 잡으면 그냥 또 청산당합니다. 자, 지금의 비트코인은 올라도 시원하게 못 올라가고 떨어져도 저점은 계속 받아주면서 하루 등락폭 자체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비트코인의 이 큰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뒤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이 단기 방향성은 이 CPI 때문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가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64.7K죠. 이번 주 주봉이 이 64.7K 위에서 마감한다면 지금 밑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받치고 있는 상황은 팩트입니다. 자, 지난 2월과 3월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올라탔다가 내려가고 결국에 버틸 자리를 버텨준다면 올라가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습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구간이 정말 저점으로 형성이 돼버린다면 저는 이 추세가 이렇게 급반전되는 모습은 안 나오더라도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가격은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심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64.7K를 말씀드리는 데는 그냥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주봉에서 살짝 멀리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격은 일단 63K 밑으로 빠졌던 경우는 있죠. 근데 이 63.3K를 이탈할 때마다는 계속해서 아래 꼬리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63.3K 여기를 완전히 내주고 아래에서 자리를 잡는 이런 주봉 마감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거는 추세가 완전히 벗어나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받쳐지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제 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아래는 정말 추세가 망가지는 패턴이 나올 수는 있더라도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이 64.7K를 되찾을 수 있는지. 자, 왜냐면 지난 2월과 3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결국에 이 65.8K라는 이 가격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던 가격이죠. 자,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물론 캔들의 모습은 다르긴 하겠죠.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때도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던 모습이 이 밑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뒤로는 오히려 사람들의 매수세는 위로 향했다가 아래로 잠시 향하면서 여기서도 받쳐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캔들의 모습과 이 크기가 다르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정말 나와준다면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는 64.7K를 넘는 주봉이 마감했을 때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4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지우고 이 가격만 놓고 볼게요. 63.3K와 64.7K. 자, 최근에 이 모습만 봤을 때 어떤가요? 최근 가격이 이 63.3K 아래에서 움직였던 이 시간. 자,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63.3K와 64.7K 이 안에서 움직였던 시간도 같이 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죠. 심지어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에는 64.7K 그 이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하죠. 시작은 이제 63.3K 아래가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현재 63.3K 아래가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위에가 적정 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요. 가격이 63.3K 아래로 내려가면 오히려 매수세가 받쳐지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딱 그랬었는데 결국에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한번 사볼 만하다. 이런 반응을 하는 가격이 결국 이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밑에서 사는 것만으로 상승장, 반등장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에 개미들을 꼬시면서 위에서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4.7K 탈환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64.7K 이 63.3K를 딱 찍기 전에 이 가격을 이탈시키니까 그냥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위아래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변동폭 자체는 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 기준 가격이 64.7K 위로 향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리 거래량이 적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70K, 72K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니까 산다가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시점이 바로 이 64.7K라는 겁니다. 자, 조금 뒤면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래로 향하게 된다면 이때는 뭐 쇼타점을 잡아봐야 되겠지만요. 이번 주 주봉이 결국에 월요일 오전 9시에 마감하죠. 그때까지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이 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마지막에는 이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상승 시나리오를 완전히 버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64.7K를 무조건 믿고 여기서 롱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제도 똑같았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갑자기 빅숏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딱 이때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시간 봉상의 FBG 이거 저항 맞고 내려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63.3K까지 열어둬야 된다. 제가 괜히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닙니다. 결국에 저는 익절가를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향했을 땐 63.3K 정확하게 찍고 반등하는 모습. 자, 제가 딱 어제 10시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만큼 사람들은 이 모습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한번 먹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새벽에도 이 유동성이 발생된 상황에서 흐름 보면서 이렇게 롱을 들어가 보자. 괜히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결국에 저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매매를 하고 기준이 들어서지 않는 매매는 안 합니다. 아예. 결국에 우리는 넘어설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눌림을 줄 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고 내려갈 만치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꺾이지 않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응하기 위해선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차트 보는 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실제 타점은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도 타점 나오면 CPI 발표 나올 때 단기적인 타점 나오면 저는 기준을 가지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고민 좀 그만하시라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바로 가능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뭐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많이 되니까 뭐 짧게라도 뭐 상승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CPI 발표가 되기 전에 일단 단기적으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주봉 흐름을 보면서 큰 모습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이 청산 이태벨을 봤을 때는 살짝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던 이 63.2K에 대한 이 롱 청산 물량을 먹지 않은 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위에는 숏 청산 물량이 자리 잡힌 자리 이렇게 색이 진할수록 청산 물량이 많은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63.2K에 롱 청산 물량들이 상당히 자리 잡혀 있었는데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64K 위로 올라타고 있죠. 조금 전부터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양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죠. 만약 오늘 CPI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에 이벤트가 찾아왔을 때 남아있는 이 유동성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올라갈 가능성 이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간에는 아래로 꽂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추격 숏을 잡는 게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 이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이걸 좀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이미 63K 초반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한 번에 먹어버리지 않고 그냥 올라왔다라는 것은요. 시장이 당장 아래 유동성을 노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에 있는 이 숏포진을 정리하기 위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지금 숏 청산 물량 뭐 여기에 많이 자리가 잡혀 있긴 한데 결국에 해당 자리 이게 64.7K를 가리키고 있죠.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사람들은 이 64.7K를 못 넘을 거야 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제가 밑에서는 63.3K 위에서는 64.7K를 돌파를 하는지 이것만 체크하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밖으로 봤을 때 뭐 차트만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이 조금 답답한 이유도 조금 있죠. 자,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슈가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지연 이슈가 있죠. 9월에 뭐 합의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때는 반응이 위로 향하긴 했었습니다. 상원 일정이 여름 휴일로 밀리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속도보다 늦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새로운 대형 악재라고 보진 않아요. 문제는 시장에 새로운 돈을 끌어들일 만한 호재가 현실화가 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 스트래티지 문제도 있죠. 중요한 건 스트래티지가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트래티지, 과거처럼 무조건 비트코인을 축적만 하기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하락이 같이 좀 나왔던 것인데요. 결국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부담을 이겨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매도가 나와도 받아낼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위에 웃돈이라도 주면서 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재미있는 건 스트래티지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난 4월에서 5월 그리고 5월까지 이 6월까지 이어졌던 하락
하락보다는 아직 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스트래티지의 이 잠재적인 매도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얘 또 던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매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격에서 버틴다는 것은 CPI 발표 이후로 이 방향성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 조용하죠. 요즘 비트코인 하루 움직임 보면 1, 2%이 등락만 나와도 내가 수익 냈다, 수익 못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움직임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상승장이 제대로 시작하고 이 변동성이 커지려면 단순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량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입 밖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래도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이것도 비트코인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현재 이 트레이더 수, 자, 롱과 숏의 트레이드 비율수인데 트레이더 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딱 이거 숫자치만 볼게요. 숫자치만 봤을 때는 17,000명이 있었죠. 17,000명에서 지금 거의 한 5,500명까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나게 됐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 트레이더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 올라가고 그 다음에 광기가 찌들어서 120K나 100K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S&P 500과 다우존스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연중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에는 투자처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클레디트 법안도 아직 지연됐고 스트래티지의 잠재적인 매도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시장 스스로 보여줘야 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주봉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주봉의 최근 모습만 보게 됐을 때는 밑에서는 이 받쳐지는 모습이 쭉 나오고 있죠. 정말 주봉이 이 밑에서 마감한다면 제 관점은 이게 엄청나게 좀 무력해지는 관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현재 이 64.7K 위로 마감하는 주봉이 딱 나와주고 나서 2차적으로 이 65.4K까지 넘는 이런 주봉 마감이 현실화가 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긴 하지만 이 위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트레이더 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웃돈을 주면서 지금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웃돈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큰 흐름을 만들려면 결국에 저는 전제 조건이 1차적으로는 64.7K이긴 하지만 65.4K까지 넘어서 줘야 우리가 CPI 발표가 됐든 어떤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왜 밑에서 못 잡았지? 포모 느끼면서 광기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자리를 버텨주고 주봉상으로 이 64.7K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지금의 이 추세는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았다. 추가적인 반등과 상승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변동성이 CPI 이후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거나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억지로 매매 횟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올라올 만치 반등이 나오고 나서 숏관점, 내려올 만치 내려온 상황에서 롱관점,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저 역시 기준이 없고 제 매매 방식에 맞는 매매가 아니라면 그냥 버립니다. 대신 타점이 났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가고 실제 수익도 발생시키죠. 제가 괜히 구독자분들께 이런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CPI 이후, 이 전까지는 매매를 쉴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나오고 올라가면 눌림롱, 내려가면 오름숏, 이런 것들만 볼 겁니다. 대신 이게 실시간으로 변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자,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관점, 이게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 주에 64.7K를 탄환을 못한다. 그럼 밑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지 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64.7K 위에서 마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에 상승장이 아니라 기나긴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 이 지연 이슈가 있고 잠재적으로 스트래티지 매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정말 통과가 된다면, 근데 또 스트래티지의 매도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클래리티 법안도 이 9월 달에 협의가 되든 통과가 되든 지연이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그런 상황이 발생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이 이슈로 하여금 올라갈 명분은 없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65.4K까지 만약에 64.7K를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이렇게 마감했는데 65.4K라는 이 벽에 막히면서 또다시 주봉상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면 저는 이게 엄청난 조정의 폭이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기나긴 횡보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봉 상황으로 봤을 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더라도 주봉 상황에선 완전하게 큰 흐름이 꺾인 건 아니다. 그 이유는 63.3K 밑에서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추세를 바꾸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CPI 발표 이후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보면서 내일 또다시 분석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다가 영상 잘 보셨다면 상승장을 위한 이 상승이라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